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바로 악플 Q&A입니다. 저는 유튜브 외에도 몇 가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동안 여러 댓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중 약 80%는 응원 댓글이자 공감 댓글이었는데 한 20% 정도가 악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 인하대학교가 아예 경쟁력이 없고 누가 봐도 하락세인 대학교였으면 악플조차 달리지 않았겠죠. 근데 필사적으로 반박이 들어온다? 이건 인하대학교가 충분히 위협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확신을 갖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활동하면서 악플에 답글도 달아보고 토론도 해보고 하다 보니 이 악플이 숨겨진 성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악플이라는 건 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곡을 찌르려고 노력한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악플은 다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악플을 다시 검토해보니 정말 유용한 Q&A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악플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 주장은 논리가 탄탄한 것, 이 주장은 논리가 없는 것 등도 같이 분석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악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Q&A를 제작해보았습니다. 물론 악플의 경우 최대한 순화해서 작성하려고 했으니 그 점은 미리 밝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막상 너가 중경외시 이상 갔으면 이렇게 아웃풋을 찾아볼 일도 없었을 거다. 이 질문을 받고 예리하시네 하고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제가 한양대나 서울대 공대를 갔으면 좀 덜 찾아보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경외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하나 조롱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순수하게 중앙대라는 대학을 제가 아예 몰랐었어요. 시립대도 몰랐었고요. 제가 알던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그리고 성균관대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때문에 제가 중경외시를 갔어도 제가 무슨 상황에 놓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봤을 것입니다. 나아가 제가 한양대 공대를 갔다 하더라도 연대 자연계열과 비교하면서 막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말씀 주신 질문은 제가 제시한 인하대가 서성한 다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웃풋들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찾아보지 않았더라도 이 아웃풋이 존재하는 것은 변함없어요. 따라서 제 주장의 핵심인 아웃풋은 건재하며 심지어 제가 열심히 알렸으니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인하대에 유리한 정보들만 가져온 건 아니냐? 아니요, 저는 그런 의도로 받고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편향되었을 수 있죠. 하지만 기업계, 연구계, 인프라 등등 굵직한 분야를 나누고 각 분야에서 취업률, BK21 등 핵심적인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학 아웃풋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준 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입시 트렌드가 아웃풋 위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약한 분야인 고시 부분에서는 깔끔히 약하다고 인정했고요. 제가 진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약한 부분은 아예 빼버리고 자료의 출처도 표시하지 않고 했겠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 모든 요소를 없애려고 했겠죠. 그런데 최대한 판단 가능하시도록 만들었으니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 이게 인하대에 유리한 정보만 가져온 것이더라도 그게 오라클과 협업, 아마존과 협업, CEO로 스카이 다음, 인공위성 세계 최초 유연 태양전지 기술 사용 성공, 캠퍼스 간 AI 데이터 센터 허브 구축 이런 건데요. 그리고 연봉순위 전국 9위, AI 인력 과기원 포함 전국 9위, 나사와 2018년부터 꾸준히 협력, 심지어 미국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도 분야를 달리한 협력,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 테라다임과 협력 및 무료 반도체 장비 기증 이런 건데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다 역효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시판에서 판치는 조롱을 하지 않고 명백한 데이터 위주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역효과가 두려우면 그냥 평생 낮은 연봉을 받고 살아야죠. 그런데 더욱 비상하려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과거엔 인하대 입결이 높았으니까 지금 아웃풋이 좋은 거지. 앞으로는 내려가겠지. 자, 영상을 먼저 봐주십시오. 제 생각을 반박하시려면 제가 주장하는 바를 먼저 들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 영상에서 이미 이 답변도 다 했습니다. 제 말도 안 들으시고 반박하시면 엉뚱한 반박이 되잖아요. 자, 입결은 주가와 같고 대학의 역량은 아웃풋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가 의미하는 바와 대만 과학자의 연구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인하대가 오히려 더 발전시켜온 아웃풋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린 아웃풋은 다 최신 아웃풋이지 과거 아웃풋이 아니에요. 만약 현재 임원, CEO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려는 거면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장님은 사장이 아닐까요? 지금 임원은 임원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인하대생이 계속 졸업해서 대기업에 때로 입상하는 중인데 그 학벌의 수혜를 못 볼까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인하대의 위상이 지금보다도 압도적이었던 과거에도 인하대 입결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인하대 입결의 최전성기 때가 지금의 시립대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럼 인하대는 성적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대학이란 이야기가 되죠. 입결 수준에 상관없이 아웃풋을 계속 발전시켜 오니까요. 심지어 위상 외에 데이터적인 아웃풋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습니다. 인프라나 프로그램들도 현재가 훨씬 좋아졌고요. 그런데 그런 아웃풋과 위상이 70년이 쌓였네요. 게다가 지금도 비서울권에서 인서울 대학들과 겨루는 입결인데 이게 낮아져서 망했다 하는 대학이면 인하대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이란 겁니까? 더욱이 입결, 그 꼬투리 잡히는 거의 유일한 단점인 입결조차도 근 2-3년 동안 꾸준히 재상승 중입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인하대를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사회적 성과, 아웃풋이라는 건 진짜 입결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처럼 요이 땅 해서 무악 풀어대는 그런 거랑은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다가 커피 한 잔도 마셔보고 산책도 해보고 뭐 달빛도 보다가 그 달빛의 그림자에서 갑자기 물리학적 아이디어를 얻어서 바로 해결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샤워하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정식 단어로 써도 있습니다. 공학에서는 암묵제라고 하는데요. 저도 인하대 와서 교수님께 배운 내용입니다. 특히 공학에서는 색다른 시도를 했는데 갑자기 효율이 확 올라가고 성과가 엄청 좋아지고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걸 암묵제라고 불러요. 즉 공학에서는 단순히 문제풀이를 잘하는 것보다 이런 창의력을 요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인하대 출신들은 기가 막히게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이런 질문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외부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라도 재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이 학교에 들어온 이상 배는 노력해서 학교의 전체 아웃풋을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능 성적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성적대로 평가되겠죠. 근데 인하대를 들어왔잖아요.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하대의 울타리 안에서 훈련해서 그 이상의 인간이 되어야죠. 말씀드렸듯 엄청난 기회들이에요. 그저 한탄만 하고 있으면 인하대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도 애초에 스카이 서성안을 바라보다 미끄러져서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5번째 질문입니다. 어차피 입결이 낮아졌으니 교수님들도 애들 포기하신다던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악플이 얼마나 신빙성이 낮은지 와 닿으시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답변을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제가 감사한 일들을 겪어서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오히려 다양한 입결대 학생들을 지도하시며 입결이 다가 아님을 알아내신 것에 가까워요. 교수님들께서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과 시험과는 친하지 않지만 연구 같은 비정형의 프로그램을 잘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특히 실습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학생이 문제풀이 외에도 잘 평가받게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점수로 학생을 판별하지 않으시고 교수님들께서 한 학생을 더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주세요. 그래서 학생은 뭐가 됐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인하대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전공을 들어가면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수님들께서 너 잘 거면 이 수업에서 나가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교수님도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대학 입결은 전보다 조금 못한데 성과는 계속 나오니까요. 직접 말씀하시기를 얘네가 이런 대회에서 상을 탔더라.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하셨어요. 다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의 분위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놀려고 하면 좀 걱정해야 되지만요. 그리고 인상적인 점은 이를 대기업에서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출신은 물론 학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학점이 낮아도 기타 실전형 프로젝트가 좋으면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성적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대학교입니다. 한마디로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하대의 아웃풋 하나로 증명 가능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냥 각종 사건이나 터지는 범죄자 속을 아니냐? 이런 답변은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네요. 우선 대학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법에 따라 잘 판결돼서 조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견이 없고 언제나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걸 갖고 재학생 전체 그리고 학교 전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인하대학교의 기본 분위기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로 다인 전공 공부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음 학기에 A+를 받을까 고민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체 재학생만 2만 명이 넘는데 그중 몇 명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 하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뉴스 나올 정도가 되어야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착실한 사람들까지 악마화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심각한 사건들은 대한민국 모든 대학들에서 존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덮는 대학도 많아요. 즉 사건들을 계속 이슈화해서 교묘히 전체 집단이 욕먹게 하고 그걸로 대학 진학까지 고민하게 만들려면 대한민국에서 그 화살을 피해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대한민국 대학이라는 집단 자체가 문제가 안 터진 적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인하대는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조사받는 대로 잘 따라가고, 그런데 인지도는 매우 높고 하니 언론에서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수준의 사건이 다른 대학에서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도와 비교하면 인하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대학은 잠깐 보도되고 끝나는데 인하대는 몇 년 동안 계속 보도를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 번은 꼭 언급을 해야겠어서 이 Q&A에 포함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전체가 조롱받아야 돼요. 따라서 인하대 전체 분위기는 언제나 공부가 최우선이고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등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너네는 입결로 숭실대선에서 정리된다. 이 역시도 영상을 봐주시면 바로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 질문만 봐도 한숨이 나오시겠죠. 숭실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아웃푼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입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한 말씀 드리자면 IT마저도 인하대입니다. 2024년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AI 인력 출신 학벌로는 인하대는 포스텍 다음 전국 9위입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를 아이의 캠퍼스 내에 구축하고 있고요. 오라클,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컴공 취업이 안 된다고요? 저희는 실리콘밸리로 가면 됩니다. 선배님들 조언도 있고요. USC와의 커넥션도 있습니다. 물론 숭실대에 존재하는 계약학과는 그쪽으로 가시고 싶으시다면 그게 목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꼬리도 긴 애들이 이제부터는 사실 답변을 안 해도 되지만 답변에 재미있는 내용을 곁들일 수 있어서 영상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꼬리가 길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인하대의 경우엔 학과가 많다입니다. 학과가 많으니 사실 입결상 꼬리가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꼬리를 조금 감수하면 사회적인 동문 파워가 매우 강해집니다. 학과가 많은 만큼 사회의 각계각층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동문분들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기업 홍보가 필요하네요. 이때 인하대 미대 출신 또는 인하대 마케팅 분야 출신을 만나서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이 가능해지는 게 학과의 다양성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그래봤자 너네 고시료는 약하다. 맞습니다. 이건 이전 영상들에서도 깔끔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CPA나 변호사 시험이 목표시면 중앙대로 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고시료에서 약세여도 인하대가 서성한 다음이라는 걸 주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이과 쪽 고시료는 어차피 서성한 아니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하대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요. 다음 문과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 문과의 기타 아웃풋과 종합 시 문제 없습니다. 애초에 고시료는 서성한까지의 전유물과 같은 느낌이고요. 중요한 건 인하대 출신은 애초에 고시를 준비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목표가 기업계 또는 연구계로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문과도 보통 문과는 전문직 시험을 생각하는데 인하대 문과는 훨씬 취업이 잘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인하대 인문계열 취업률도 전국 5위, 사회계열도 그에 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 쪽으로 진출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고 싶으신 건 고시 합격해서 공직자로 일하는 것보다 엔비디아 젠슨 황, 구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개발, 성공한 기업가 막 이런 쪽 아니에요? 그럼 인하대로 오셔야죠. 하다못해 의사 될 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여도 인하대로 오셔야 돼요. 10번째 질문입니다. 인하대는 아직 좋다, 교통이 불편하다, 또는 가성비 대학이다. 좋게 말씀 주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왜 아직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하대는 아직 좋다가 아니라 언제나 좋고 앞으로는 더욱 발전한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웃풋 측면에서 심지어 입결 측면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인하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하대를 좋게 말씀해 주시려고 해도 딱 정리된 아웃풋이 없으니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인하대가 좋다고 말씀하시고 홍보하실 수 있도록
인하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정리된 정보 같은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통이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론에서 회자되는 만큼 안 좋지는 않아요. 특정 노선을 사용하면 나름 고역이긴 하겠지만 일종의 합격한 자로서의 행복한 하소연과 비슷합니다. 일단 1호선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웬만한 수도권 지역은 인하대 자체에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역과 본캠을 오가는 버스도 있고요. 또는 511 버스를 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지하철역 수인분당선이 캠퍼스 바로 앞에 있고요. 게다가 GTX 청학역도 신설이 확정되었으니 인하대학교의 교통은 더욱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대학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 가성비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 대학입니다. 저희는 설명드렸듯 절대적으로 좋은 대학교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애초에 항공우주공학과가 몇 개 없는데 설카이는 무슨 말이냐? 과연 그럴까요? 그럼 미대도 몇 개 없는데 미대 서열의 의미가 없나요? 미대생분들이 들으시면 불같이 화를 낼걸요? 그리고 타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과가 많이 생겨도 인하대는 지금의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할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내 기업인 한진그룹의 대학이고 그만큼 한진으로의 입사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고 인하대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투자한 시간, 자금, 기술 등을 보면 답이 충분히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1시간 47분보단 낫죠? 이쯤에서 저도 구독자 공약을 걸고자 합니다. 만약 구독자가 1000분이 넘으면 그땐 긍정적인 Q&A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절대 강요나 저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생각을, 근거를 들어 말씀드릴 뿐이고 판단은 언제나 시청자분들께 맡깁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